그 직지가 여기 있는데 직지에 대한 설명도 좀 바꿔갖고 세계 최고가 아니고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글날입니다. 한국에 2024년 10월 9일 한글날인데 자기네 원하는 인사하시죠. 예, 저는 유우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옛날 인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걸 좀 알게 돼서 직지가 1377년에 금속과자로 인쇄됐다고 하는 건 이제 알게 돼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게 유일한 금속 활자본이었을까? 그것보다 이전에 있었을 거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이규보의 그 동국 이상국 집에는 예. 123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이 28부가 인쇄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1234년. 34년. 네. 그런데 예, 그 책이 아직 그런 거 있어요. 아직 이규보. 발견이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라고 하는 책은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됐다고 써 있어요. 네. 써 있는데 1950년대부터 쭉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거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건 없고 목판으로 인쇄된 것만 남아 있다고 논문에도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권 있는데 같은 해에 1239년에 예. 여러 권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예.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목판으로 다 인쇄를 했어요. 그걸 다시 번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 거는 금속화자로 인쇄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면 1239년에 인쇄된 걸로 직지보다 138년 빠른 시기에 인쇄된 138.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거죠. 네. 어쩔리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 그런 논문을 많이 썼어요. 써가지고 학회에다가 제출도 하고 그랬는데 학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받아들여졌을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상식으로 인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속활자본은 없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걸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안 됐거든요. 저기 그건대로 이 직지 예. 직지는 예.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이제 청주에 있죠. 청주. 예. 난 그 청주 박물관에 아주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저도요. 또 미국 저 학자들 예. 답사 예. 세미나 할 때 답사로 아주 여러 번 갔었어요. 예. 거기는 선생의 1239년짜리 책을 관심을 가지실 거요. 안 갔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청주는 직지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나오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도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제 안타까워서 국내에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영어로 다 논문을 쓰자. 그래서 영어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다가는 많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인데 얼마 전에 소개를 했는데 미국의 인쇄 역사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다른 논문이다 하신 거예요? 여기 빨갛게 이렇게 해놓은 게 제가 인쇄 역사 연표를 되겠네요. 네, 수정했습니다. 이건 무구장광 대다라는 경을 여기다 하나 추가했고요. 네. 그리고 금속활자본 남명천 화상술 증도가 1239년 이게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고 등재를 했고요. 그 직지가 여기 있는데 직지에 대한 설명도 좀 바꿔갖고 세계 최고가 아니고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영어로도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해외에서는 많이 인정이 됐는데 인정이 돼요? 네,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쇄 연표도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기술면으로
알아놓을 수가 없을까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런데 아까도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문화재에 관련된 거는 그 소유주도 있고 뭐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문제도 있고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에다가 모아 놓을 수도 없어요. 안 보여주니까. 소유자 누구예요? 스님이 한 분 계시고 박물관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재로 돼 있고 보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파괴 검사하지 말고 비파괴로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서 그만한 객관성이 있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가서 미량의 샘플을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레디에이션 센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엑스레이 플로레센스를 써가지고 미량의 메탈 엘리멘트를 예. 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지 해외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해줘야겠죠. 이제 지금 확실히 알아야 되지 지금 이제 않습니까? 법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기 어떤 종류냐면은 세 가지 난 생각인데 잉크, 예. 어떤 잉크에 시대에 따라 잉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하고 목판으로 인쇄한 책하고는 잉크가 달라요. 먹이. 그러겠죠. 네, 이제 나무로다가 하게 되면 나무에 이제 세포들이 잔뜩 있잖아요. 이 예. 세포들이 있으면 나무가 마른 다음에 거기다가 먹을 묻히기 때문에 거기 스며들어요. 흡수가 됐다가 네. 이제 한지에 묻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먹이 스며들었던 걸 빼내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이제 먹 색깔이 굉장히 짙습니다. 네. 송연목이라고 그래서 소나무를 태워가지고 만든 먹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금속 발자로 되면 금속 표면에 물이 안 묻잖아요. 예. 표면 장력 때문에, surface tension 때문에 예. 물이 안 묻습니다. 네. 금속 표면에 먹이 묻어야지 인쇄가 될 거잖아요. 네. 먹이 묻게 하기 위해서는 surface 에너지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오일 성분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기름을 어떤 종류? 어떤 종류 길? 시드 오일이죠. 씨. 시드 오일. 어떤 씨래요? don't know.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금속 오일 성분이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 색깔이 옅거든요. 그 시대마다 그 분석, 그 잉크 분석이 다르겠죠. 그런 다르죠. 왜냐면 그 대개 다 시드도 그렇고 이제 나무를 태우는 경우도 그거는 살아있던 생명체잖아요. 네. 생명체였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질소가 우주선하고의 영향을 받아서 질소가 탄소로 변화해요. 네. 어떤 일정한 레이스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된 게 생명 활동이 끝나면 나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생명 활동이 끝나면 거기서 그 밸런스가 카본의 밸런스가 바뀌어요. 레디에이티브 카본하고 non 레디에이티브 카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게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난 그거 들었는데. 네, 그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죽은 시대는 알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먹이 있는데 1000년 전에 만든 먹이 있었다고 시작해요. 네. 그 1000년 전에 만든 먹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인쇄를 하면 이게 1000년 전 인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플로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정황상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서 그게 모순되지 않을 때까지 연구를 해서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이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리젝트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리젝트하는 이유가 한국에도 위조 있죠. 위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많습니다. 또 위조인지 아닌지 아주 대강
사운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한글 오늘이 마침 한글날인데 예.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어느 뭐 신미대사님이나 뭐 불교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그 책까지 만들어 놓고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저한테 좀 감정을 의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봤더니 원각 선종 속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속보상절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를 이미지를 끄집어내 갖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을 때 기사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국이 가장 우수하다 뭐 이런 생각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그런 가짜를 판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시대 달 안에 있던 예, 이렇게 아주 예, 길게 한 거, 예. 그거 검토했죠. 검토했죠. 종이하고 예, 종이. 잉크하고 제가 아까 말씀 세 개 있다고 했는데 잉크 그렇고 종이 그렇고 또 종이도 시대별로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게 중국에서 인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있었죠. 그리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모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 종이가 당나무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종이가 중국에서는 당나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벌레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할 때 일본에 가서 수리를 했어요.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일하는 데서 수리를 했는데 제가 마침 대학원을 교토에서 쭉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근처는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조사를 하면서 종이를 배접을 할 적에 같은 종류의 종이로 다 배접을 해야지 이 문화적 보존이 잘 되니까 종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나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중국 게 아니라는 건 한국 종이다. 그렇죠. 예. 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다란이 기항을 검토하면은 이것도 검토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만약에 서지학이나 역사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면 제가 얘기하면 무시하지 못하겠죠. 한 번은 쳐다볼 텐데 저 역사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고 인쇄 기술하고도 관계가 없고 문화재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세 가지라고 한데 종이, 잉크 또 나무 목 아니면 그 나무질 하고 아니면 모양. 이제 금자이면은 네, 글자의 모양. 모양. 네. 결국 도장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목판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찍으면 똑같이 찍히겠죠. 예. 근데 같은 시기에 한 게 아니고 목판이 다르다고 그러면 목판을 새긴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일부 잘라진 것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글자 크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깨진 데가 있는지, 있죠. 이게 종이가 줄어들었는지 뭐 이런 걸 보면 구멍 생긴 것도 있고. 그걸 보면 시기적으로 언제 인쇄했는지는 알겠죠. 왜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올해 인쇄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날짜가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 인쇄됐다고 써 있는데 이거를 2024년에 인쇄했다고 하는 거를 지금 써놓고 한 10년이나 100년 후에 똑같이 인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2024년이라고 써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2024년에 인쇄한 건 아니잖아요. 100년 후에 인쇄한 거. 그러면 책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책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활자는 뭐 신자 같으면은 한 번 인쇄하면은 신자가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 개 있어야죠. 또 각각 다르죠. 다르죠. 세밀하게 본다면. 예, 세밀하게 보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한 가지 모순점이 있거든요. 무슨 모순점이 있냐면 활자를 딱 만들었을 때 잉크를 묻혀서 먹을 묻혀서 딱 했을 때 항상 재현성 있게 인쇄되느냐는 건 다른 문제죠. 같은 활자라고 하더라도.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도장을 하나 새겨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어떤 데 인주가 묻은 데도 있고 안 묻은 있죠. 데도 있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 인주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야, 재밌네요. 오늘 유 선생님이 아주 저한테 자주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또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디서 허락을 받고 확실히 검토하는 걸 좀 원하시는 거니까 좀 합시다. 자, 합시다 그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재들이 많거든요. 베트남, 뭐 중국, 일본, 건국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목판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연활자, 나부르다 만든 활자 이런 것도 있어 인쇄 역사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기를. 도와주십시오. 예, 나는 힘이 없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서 만납시다. 네.